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출근길인데요. 저는 뭐 현장 가는 게 출근이라서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요새 왜 이렇게 시장 얘기 안 하냐. 아시겠지만 뭐 라이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강의장에서도 거의 노래를 부르고 왔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은 제가 옛날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았었잖아요. 저는 월급을 아예 안 썼어요.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정말 감히 말씀드리건데 돈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변화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전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이건 제가 세션 1 엔드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모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제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시 망해서 돌아가면은 다시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럴 각오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알지만 하기 싫어요. 엔드고, 두 번째로 자본,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제 돈을 넣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자이든 타이든 잘 됐든 안 됐든 제 돈을 자산시장에 집어넣은 거는 10년 넘게 실전이에요. 저는 쉰 해가 없어요. 매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나 아니면 이 결과나, 그리고 안 하신 분에 비해서는 좀 초연하죠. 내 돈이 자산시장에 그냥 들어가 있구나, 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있고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시면 여러분도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좀 초연해져요. 이게 사람이 습관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작년 하반기랑 올해 초에 좀 오버슈팅 구간이거든요. 저는 시장을 제가 잘 맞추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초연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 주식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맞춘다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맞출 능력이 있으면은 뭔가 어디서 지금 호출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와서 한 자리 해달라, 한 연봉 1000억 주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납득한다 납득하지 못한다의 영역이고요. 납득한 다음에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 납득을 했거든요. 근데 납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없고요. 거래가 살아나질 않아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갱신권 때문에 사람들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월세 시장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받아내고 있고, 그리고 공포심이 너무 심하니까 신규 진입이 없고, 신규 진입이 없으니까 이 갈아타기도 안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어떤 주요 세력인 다주택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요가. 살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집을 살 사람이 없고요. 사야 되는 사람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이런 시장에서 지금 하락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단지 있죠. 그리고 몇 억이 빠진 단지도 있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막 말씀드리고 분석하는 건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을 때 15,000건이 넘었었고요. 10,000건이 넘은 적도 수두룩하고요. 안 돼도 6,000-7,000건은 넘었는데요. 지금 1,000건이 안 돼요. 1,000건이 넘거나 1,000건이 안 되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래되고 있는 이 샘플들이나 유형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요. 지금 거래량은요, 경제 위기, 한국이 망하네 만에, 지금 먹고 사네 만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의 거래량인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지난 5년 6년 동안의 시장을 열심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다들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있나 본데, 시장을 깔아 뭉개서 짓밟아서 빻아놨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아마 다시 하래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은 여태까지 필수제였고 이렇게 거래가 위축이 됐다가 살아나지 않은 적이 아직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고요. 집은 필수제인 거고 누군가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데,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하락이 안 나오거든요. 그 거래의 특성이나 거래량과 비례했을 때 저는 이 정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장이 조정기가 있고 하락장이 있잖아요. 이건 전 하락장으로 안 보여요. 조정이죠.
올라갔다가 과다 상승분이 약간 빠지거나 아니면 거래의 특성이 살아나거나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근데 하락장이면 뭔가 요소가 살아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돼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그러면 시장에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돌아올 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현 상황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 거래가 없고 공포심은 지금 한계에 다다랐고, 지금 뉴스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KBS나 MBC나 SBS에서 그냥 이 썸네일이 대단해요. 그냥 아예 이제 폭락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국가 부도의 날에 유아인 씨가 그러잖아요. 절대 안 속는다고. 여러분 여태까지 언론 얘기 들어서 잘 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언론 얘기 안 듣고 남들이랑 다르게 하고 남 얘기 안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전 남 얘기 안 들어요. 시장은 여태까지 이렇게 거래가 위축이 돼서 쭉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필수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나올 사람들은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시장에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지금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다시 나왔을 때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전월세 시장에서 먼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 유튜브잖아요.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도 너무 구차해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안 들리시거나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이나 하락한 단지에 초점을 맞추면 다 그렇게 들릴 건데, 지금 거래량과 시세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조정장이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물가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자산시장으로 일단 돈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우량한 자산이나 선호도가 높은 곳, 덩어리가 큰 곳으로 돈이 다 들어가요. 쭉쭉쭉 오르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엔겔지수와 연관이 있는 것들, 그런 게 올라가고, 그 다음 뭐가 난리가 나냐면 임금, 웨이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임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임금 문제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사회적 갈등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금 문제까지 가게 되면 정권 교체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요. 물가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사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를 어느 정도 잡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 경제가 버텨내지 못하면은 이거는 원상복원 때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침체나 하락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 조정기가 맞아요. 이거는 좀 경제 전문 아마 전공하신 분들은 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느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그냥 뒀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뒀으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냐면 자기 월급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지금을 약간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경제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이게 침체라고 하지 않아요. 조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집을 못 사는 이상한 형태가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수요를 몰면서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 테고,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때 수급이 안 맞는 모습을 맞닥뜨릴 거고요. 그때 시세는 또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는 눈이 다를 텐데, 지금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알고 자산시장에 오랫동안 실제로 플레이를 해왔고 거래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면은 시장은 건전한 모습도 아니고 쭉 가격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초연하게 제 할 일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산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처럼 좀 이렇게 뭔가 지금 시장에 대한 내 생각이 꼭 있으셔야 돼요. 아, 지금 시장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면은 자꾸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맨날 흔들리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미 생각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고 이 부분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자산시장에 실제로 참여 안 하시는 분 얘기 듣지 마세요. 말로는 못할 게 없어요. 주변에 너무 많아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폭락론자분들은 자산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예전에는 이분이 자산시장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 안 하고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해요. 이거는 참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참여하는 분이 여기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그러면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편하잖아요. 팔지, 살지, 버틸지. 못 버틴다면 본인이 세팅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한번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반기 시장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 시장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에 그래도 지금의 평화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